내가 하는 말이 곧 나 자신이다. 오늘은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다 그가 건넨 한마디 말을 더 오래 기억하곤 합니다. 말이 갖고 있는 힘이지요. 말의 느낌, 말투 하나, 말버릇 하나가 그 사람의 격을 만들고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부드럽고 말투가 너그럽고 상대의 경계를 슬며시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한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은 아니다, 함께하기 불편하다, 예의가 없다,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다는 인상을 주지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입으로 전하는 말의 격입니다. 말은 단지 의사 전달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격, 습관, 인품은 물론이고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태도까지 비춰주는 삶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마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격 있는 말투에 마음을 열고 여유 있는 말투에 신뢰를 느끼며 품위 있는 말에 기꺼이 기회를 내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단 한마디만으로도 품위 있어 보이고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말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한마디로 당신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만나는 인연이 달라지고 결국은 인생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말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는 놀라운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귀하게 들리고 그 사람의 말에는 자연스러운 격이 느껴집니다. 울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왠지 모르게 무례하게 들립니다. 함께하기 싫은 느낌을 줍니다. 차이는 오직 말투 하나입니다. 그 말투 하나가 사람의 인상과 기회를 그리고 때로는 운명의 갈림길까지 좌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20년째 작은 동네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원현숙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현숙 대표님의 빵집은 다른 빵집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단골 비율을 보여줍니다.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맛, 중요하죠. 재료, 중요합니다. 마케팅, 판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요.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손님들께 사용하는 바로 말투였습니다. 손님들이 빵을 사서 나가실 때 현숙 대표님은 늘 이렇게 인사하신대요. 저희가 만든 빵을 드시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세요. 그냥 인사 같지만 그 한마디에 손님의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고 해요. 빵을 사러 왔다가 기분까지 포근히 정리되어 나가게 된다는 거죠. 반면 같은 동네에 있던 다른 빵집은 어땠을까요? 그 빵집의 주인은 손님이 들어와도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형식적인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정도의 인사만을 할 뿐이죠. 그리고는 손님에게 집중하기보단 핸드폰을 보았고 카운터 너머에서 직원들은 계속 수다를 떨었죠. 결과요? 말이 필요 없겠죠. 손님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주인의 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말투 하나로 매출도, 인복도, 운도 달라진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대학에서 강의도 잘하고 연구 성과도 뛰어나기로 소문난 40대 후반의 박수연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고 전문성도 갖춘 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았어요. 왜일까 궁금했는데 문제는 말투에 있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대요. 그걸 아직도 이해 못하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설명드렸죠.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정확한 지적이고 오히려 정당한 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투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더 먼저 들리는 건 말하는 태도니까요. 결국 박 교수님은 아무리 뛰어난 연구 실적이 있어도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었고, 같은 연구실 동료들과의 분위기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불행히도 학생평가와 동료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광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정은주 대표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그녀를 커피보다 말이 더 따뜻한 사장님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손님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손님의 표정을 먼저 읽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손님이 들어올 때 정 대표님은 이렇게 말하신대요. 요즘 마음이 좀 무거우셔 보여요. 오늘은 특별히 커피를 더 신경 써서 내려드릴게요. 이 커피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말 한마디일 뿐인데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투가 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기운, 분위기,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이미지, 인복, 기회, 심지어 운까지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멈췄던 기회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인생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의 격을 높이는 것은 곧 내 삶의 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말투는 단지 말의 스타일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끌리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투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 내게 찾아오는 인연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성지훈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지훈 간호사는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프면 누구든 예민해질 수 있죠. 오늘 하루도 많이 애쓰셨어요.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떠신가요? 말이 참 따뜻하지요? 하지만 이 말투는 억지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지훈 간호사의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한 보호자가 화가 난 얼굴로 큰 소리를 내며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라면 방어적으로 반응했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훈 간호사는 조용히 그 보호자 옆에 다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 말에 그 보호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죄송해요. 아버지가 오늘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겁이 났어요 라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보호자는 누구보다 협조적이 되었고 지훈 간호사에게 매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해요. 병원에 상담차 방문한 보호자들도 불안한 얼굴로 앉았다가 지훈 간호사의 말 한마디에 눈시울을 적시고 돌아갑니다. 아드님은 잘하고 계세요. 지금은 마음이 조금 흔들릴 시기라 그럴 수 있어요. 그 시기를 묵묵히 지켜보시는 어머님이 더 대단하세요. 이런 말들은 누군가에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누군가에겐 다시 버틸 힘이 되어줍니다. 더 놀라운 건요, 같이 일하는 동료 간호사들이 먼저 지훈 간호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압니다. 그의 말에는 감정보다 품위와 존중이 담겨 있다는 걸요. 지훈 간호사의 말투에는 내가 옳다는 주장보다 나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보호자도 동료도 그 사람 곁에선 마음을 열게 되고 도움을 주고 싶어지고 신뢰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말투가 품이 있으면 사람이 모입니다. 함께하는 순간 나의 마음도 따뜻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례는 말투를 바꾼 뒤
기회가 찾아온 컨설턴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30대 중반의 윤희대 컨설턴트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윤 컨설턴트는 일도 잘하고 성실한 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중요한 프로젝트나 리더십 포지션에서 추천이 잘 되지 않았어요. 왜 인사팀에서 당신을 추천하지 않았을까? 왜 늘 결정적인 순간에 빠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했다고 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제는 능력이나 태도보다 말투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전에는 늘 이렇게 말했대요.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엔 별로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말만 보면 예의 없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항상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뉘앙스가 은근히 말 속에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컨설턴트는 말투를 이렇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의견도 충분히 일리 있네요. 저는 이런 방향도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다시 제안 드려 볼게요. 놀랍게도 이 작은 말투의 변화가 협업 요청, 프로젝트 리더 추천, 승진 기회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일 잘하는 사람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투는 단순한 말의 포장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와 태도가 담겨 있어요. 말투 속의 분위기에 따라 비슷한 사람들이 끌려오고 그 기운 속에 좋은 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법입니다. 말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매일 입에 달고 살아야 할 3가지 품이 있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건네고 대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자주 떠올려 보시나요?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말은 그저 예의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운을 부르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나를 지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말, 그럴 수도 있죠. 이 짧은 한 문장은 말의 격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갈등을 막아주고 불필요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나를 지켜주며 상황을 한결 품위 있게 정리해줍니다. 그럴 수도 있죠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다정한 신호이자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내면의 여유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상대에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내 생각을 잃지 않는 서로 간의 합의의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말,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배워야겠네요. 이 말은 결코 비굴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와, 겸손하면서도 깊이가 있네. 자존감이 높으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구나. 겉보기엔 한 걸음 물러서는 말 같지만 속으로는 단단한 자기 신뢰와 배움의 태도가 깃든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한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작은 실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을 때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배워야겠네요. 이 피드백 덕분에 바로 고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 매니저는 오히려 칭찬 리뷰를 받았고 그 고객은 결국 단골 손님이 되었답니다. 말 한마디가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문이 된 것이죠. 세 번째 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짧은 인사 속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운을 불러들이고 좋은 사람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하는 말이죠.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라는 말보다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기꺼이 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 조용한 행운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결국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꾸며낸 말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자주 꺼내는 말이 내 감정이 되고 내 태도가 되며 결국은 내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부드럽게 되뇌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좀 더 배워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세 문장은 말의 격을 높이고 삶의 흐름을 바꾸며 사람과 기회를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운명의 문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을 마음 깊이 품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꺼내보세요.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말에 품위와 따뜻함이 깃들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에도 빛과 기회, 그리고 좋은 인연이 스며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하고, 더 유쾌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말 한마디로 행복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